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는, 주식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예, 먼저, 그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좀 비교도 했었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 그 다음에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먼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조달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바로 주식을 통한 자기 자본 조달 방식이 있었죠. 그리고 기업들이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은 자기 자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채인 채권은 타인 자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식이나 채권을 여러 그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했거나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회계에서도 주식 채권에 대한 그러한 발행할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즉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은 주식과 채권이 차변이나 대변에 속하는 것들을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보면 차변에는 자산이 있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었죠. 그림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기업이 자본 조달하는 데 있어서 우측에 부채와 자본 기억나죠? 그리고 그러한 부채와 자본을 통한 조달을 통해서 자금을 운용하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차변의 항목인 바로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계정 과목에 대해서 크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좀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주식과 채권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차시에 의해서 우리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이죠. 에코티, 그 다음에 스탁,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쉐어홀더, 주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죠? 언제요? 네,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그때 주식을 발행하죠. 그리고 기업이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발행을 하죠. 그걸 뭐라 했어 우리가? 증자라 그랬죠. 증자. 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할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네.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기존 주주들이 추가 주식을 살 인수 자금이 없거나 아니면 그 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을 바로 실권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실권주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신규 발행 후 최초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엔 주식을 신주라 하겠죠. 그리고 청약 기일까지 신주 인수권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 남는 주식을 우리는 실권주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그러한 주주들은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그러한 청약을 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약 기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을 해도 납입일 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우리는 실권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그러한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실권주는 회사에서는 그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은 실권주가 생기면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절차와 프로세스를 우리는 공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권주는 할인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장내에서 직접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저가로 매수가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 실권주 발행가는 일정 기간 시가의 가중평균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평균 주식에 따라서 10 내지 30% 정도 저렴하게 인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 청약을 하려면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그러한 주간 증권사의 본점이나 지점에 가서 청약서와 청약 증거본을 납입한 후에 청약 증거금은 보통 청약수에다가 발행가를 곱한 가격의 100%를 수납하게 됩니다. 또는 한국증권금융의 본점이나 지점에 가서 실권주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예금 가입자가 실권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청약 한도는 실권주 주식 이내지만 청약 주식수가 공모 주식수보다 훨씬 높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권주 배정 시가는 청약일 이후 일주일 기간 동안에 한국거래소 상장까지는 보통 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실권주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권주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신주권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좀 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 신주권은 한 패러그래프로 정리를 하면 기존 주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신주를 우선적으로 청약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업들이 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새롭게 발행할 경우에 왜 먼저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느냐,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좀 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크게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주주들에 대한 의결권을 보호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이 아닌 일반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정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3자한테 부여할 경우에는 그런 의결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기존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즉 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의 희석에 따른 기존 주주의 손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10에서 30% 즉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저렴하게 저가로 인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식 발행을 통해서 증자가 되면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일정 부분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락에 대한
그러한 기존주들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주권을 산출하는 식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PX는 권리락 주가이고요. P0는 권리부 주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S는 주당 발행 가액이 되겠고, A는 유상 배정 비율, B는 무상 배정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락 주가는 P0 플러스 가로 열고 PS 곱하기 A, 즉 유상 배정 비율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1 플러스 유상 배정 비율 플러스 무상 배정 비율인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주 인수권의 가치를 계산하려면 이 VR은 P0-PX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것은 꼭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신주 인수권의 가치는 이렇게 계산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권리락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권리락에서는 권리에서 락,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락이 발생하는 그런 주가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나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소멸된 그러한 주식의 가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락에 의해서 발생되는 권리부 주가는 right on price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부 주가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구주,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되겠죠. 그러한 주식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권리의 가치는 결국은 신주 인수권의 가치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주 인수권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은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유상주나 무상주에 대한 그러한 배정 비율에 의해서 신주 인수권의 가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의 가치 결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구주, 종전에 거래되고 있는 그 주식의 시장 가격, 또 새로 발행한 주식에 대한 그러한 청약할 때 납입하는 가격, 그리고 유상주나 무상주를 통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배율, 이거에 따라서 권리의 가치인 신주 인수권의 가치가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배당락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배당락은 배당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그 상법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날 경우에는 그러한 그 이익을 기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다고 우리가 1차 시에서 얘기했죠. 그러면 이러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과연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주, 언제 날짜를 기준해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나,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일 경우에는 12월 말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투자자는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날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12월 결산인 경우에 12월 31일까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전날까지 12월 30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주식을 언제 사면 돼요? 이틀 전에만 사면 되죠? 예, 즉 12월 28일까지만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2일이니까 12월 28일, 29, 30, 31일이면 그 자기 계좌 주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9일에 주식을 산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배당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못 받습니다. 왜? 12월 29일에 주식을 사게 되면 이틀 뒤인 11월 31일에 주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12월 30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거래가 돼요? 네, 그 다음에 1월 2일이나 3일날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9일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는 배당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었죠. 네, 그래서 배당락을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배당 기준일이 경과해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이렇게 정의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으로 주식 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게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을 배당 낙 전일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개념적으로 볼 때 배당 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 낙이는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배당 낙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배당 낙 기준 가격을 선출하는 그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보통주의 기준 가격, 즉 배당 낙 조치 후 가격이고요. 그래서 보통주 종가에 보통주 주식수를 곱해서 여기에 배당 후 보통 주식수로 나누면 보통주 기준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식에는 우선주도 있다 그랬죠? 우선주 기준 가격입니다. 이 배당 전 시가총액 나누기 배당 후 우선주 주식수 마이너스 가로 열고 배당 후 보통 주식수 곱하기 가로 열고 보통주 종가 나누기 우선주의 종가, 그리고 가로를 두 번 닫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나눠버리면 우선주에 대한 기준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금 배당을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배당락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주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보통주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 발행에 대한 장점과 단점, 즉 이득과 손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 득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득실입니다. 첫 번째, 보통주에 의해서 조달된 자본은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네, 영구 자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통주에 의해서 조달된 자본은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나 우선주에 대한 배당처럼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영에 다소 숨을 쉴 수가 있다. 융통성이 있다. 뭐 그렇게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득입니다. 보통주에 의해서 자본이 조달이 되면 그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아주 충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러한 대외 신용도가 아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득으로 보면 보통주에 의한 자본 조달이 매우 용이합니다. 왜? 그 기업의 가치가 주식 가치로 표현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업의 미래 성장 전망이 아주 밝을 경우에는, 즉 현재 액면가인 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즉 할증하여 발행도 가능하다. 뭐 이러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 조달에 용이하는데 인플레가 심할 경우에는 그 인플레 해지,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플레라 하면 뭐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할증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 기능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기업의 지배권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식을 발행하게 추가 발행을 해서 그런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매집을 하게 되면 기업의 주인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주의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 뭐라 했어요? 네, 은행 차입금이나 부채, 즉 회사채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 타인 자본이나 우선주의 자본 비용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즉 비용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주인 경우에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채권인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법인세를 좀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우선주나 회사채 즉 부채보다는 위험이 높다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통주의 할인 발행이 제한된 즉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상황에서는 보통주의 시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발행이 그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모 회사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해서 상장을 해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영업 실적이 좋아서 뭐 6,000원, 7,000원 간 경우도 있었는데 영업 실적이 나쁘다 보니까 이 주식의 가격이 5,000원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는 5,000원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4,000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금융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도요. 그 액면가가 밑도는 그 시가로 거래되는 그러한 주식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해야 상대적으로 손실의 규모도 적을 수 있고 이익을 날 수 있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실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겁니다. 보통주의 인수 및 판매에 따른 그러한 발행 비용이 부채인 회사채나 그 우선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그러한 단점으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주 알아봤죠? 이번에는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주는 영어로는 프리페어리드 스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통주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주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채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의 성격은 이런 것입니다. 즉 배당이나 자녀 재산 분배에 있어서 그 청구 권리가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그러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보통주의 성격이 뭐냐 이런 것들은 우선도 하나의 주식이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익이 나야만이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의 전형적인 형태는 고정적 배당률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를 사는 투자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는요, 배당 위주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매매 차익도 낼 수 있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우선주는요, 기본적으로 매년 일정 배당 성향에 의해서 배당 수준에 의해서 배당을 거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당률은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주 아까 회사채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상환을 해야 되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보통주로 좀 전환을 좀 할 수 있어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주의 형태를 살펴볼까요? 예, 배당의 누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해년도에 발생된 그러한 배당금이 당해년도에 배당이 되지 않고 누적이 돼서 그 다음에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게 누적적 우선주고요. 그렇지 못한 게 비누적적 우선주입니다. 이익 배분의 참가 여부에 따라서 이익 배분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을 참가적 우선주라고 얘기하고요.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라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여부에 따라서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이 우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선주를 의결 우선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결권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우선주를 무의결 우선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일에 따라서 상한 우선주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한이 도래하면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한 우선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수시로 그러한 콜을 행사를 해서 우선주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의상한 우선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의상한 그 우선주는 우리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우선주다 이렇게 우리는 불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선주 발행에 대한 장단점, 즉 득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역시 보통주처럼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차기로 즉 배당이 일정 부분 있어도 배당하지 않고 차기로 그 지급을 연기하여도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그러한 그 안정감이 있고요 부담감이 좀 적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주는요 기업의 자기 자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본 구조에 충실하게 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대외 신용도를 매우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주가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우선주를 일정 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 즉 바꿈으로써 우선주를 보통주가 됨으로써 기업의 영구 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득이 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선주의 그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주의 단점은 즉 실은 자본 비용이 높은 점입니다. 보통주와 같이 이 우선주는 감소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보통주처럼 자녀재산 청구나 이익 청구권의 권리에 있어서도 회사채보다는 그 순위가 낮은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2차 시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기업들이 보통주를 발행했을 때 그러한 장점과 단점, 득실, 그리고 우선주를 발행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2차 시 직전에 설명했던 우리가 신주 인수권, 권리락, 배당락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교재 위주로 학습을 진행했고요. 설명을 했습니다. 다소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요. 교재에 충분히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교재를 한두 번 정도 충분히 또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3차 시에서 주식의 가치를 좀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자기자본 조달 2차 시 온라인 통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